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이제 비대면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음란물 관련된 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많이 이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음란물 유포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음란물을 유포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음란물이면 그냥 다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랑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음란물, 이제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뭐 좀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일반적인 음란물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반적인 음란물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 아동 청소년 청소년물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뭐 AV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조치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이겠죠,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란물을 올려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불법 촬영물입니다.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본인이 실제 불법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올리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서, 이제 그 법률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 이제 불법 촬영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촬영에 나왔던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거를 이제 반포 등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여기까지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여기에서 비교했을 때 비교적 경미한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최근 뭐 엠번방 사건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던 거고, 이거를 유포한 경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그나마 여기까지는 벌금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혐의를 받게 되면은 진짜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벌금형 규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집행유예 아니면은 징역형이 나오게 됐죠. 뭐 가령 이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초범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 집행유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번 하거나 죄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징역형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할 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 보겠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IP 주소,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음란물을 게시한 내역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음란물 유포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 진행에서는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이제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뭐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랑 빠르게 합의하고 이제 반성문 그다음에 단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요런 거는 이제 꾸준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특히나 반성문이나 정신과 진료 내역서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양형 자료를 확보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뭐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다가 뭐 아니면 올려지게 됐다. 토렌트 파일 같은 경우 이제 다운받은 거 동시에 이제 올려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호기심에 말 그대로 이제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올려졌다 프로그램상.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즉 제가 요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를 이제 주기적으로 내달라고 하는 거는 요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내면 당연히 재범을 안 저지른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에 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진심으로 반성하면 당연히 재범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범죄를 대응할 때는 요 두 개 좀 적극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되면은 요렇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면 요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좋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간략하게만 나온 거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있습니다. 제가 더 요청하는 자료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것만 주장하지는 않겠죠. 여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이제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보시면 엠번방 사건 이후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즘 이제 뭐 법원 같은 경우 이제 뭐 저도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니까 이제 보시면 법원에서 특히나 법원은 물론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상을 반영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나옵니다. 엄중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나오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할 건 아닙니다. 뭐 다운받았는데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다운받았는데 뭐 별일이 있겠어? 별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제 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으면 이제 뭐 주변에 변호사님들 도움 받아서 하면 좋고 변호사님들 도움이 좀 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혐의 섣불리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섣불리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왜냐면 제가 팩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뭐 음란물을 모르고 다운받은 거나 아니면 모르고 다운받은 게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잘 몰라서 다운받은 게 바로 그러니까 토렌트 파일의 특성을 아예 몰라서 다운받았는데 이제 올라가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고의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입증하려면 진짜 이제 변호사님들 도움 받아서 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주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님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좀 원만하게 사건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